RPM 봅시다. 오늘은 연속과 불연속 설명할 차례죠. 네.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형 잡아보고 숙제 해보고 이렇게 돼야 돼. 네. 자,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제1번으로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개념부터 해요. 그 다음에 RPM을 풀어야 되는데 이 RPM을 1차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말에 보는 테스트 이렇게 가야죠. 주말에 보는 테스트는 시작이 11시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이렇게 되지? 항상 공부를 이 단계를 거쳐줘야 돼요. 개념편은 체크한 거 위주로만 보고, 그리고 필기한 것만 내용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까지? 필수 예제에 대한 공부도 개념편이라고 공부를 해야 돼. 저게 이루어지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실제로 최소한 지금 나가고 있는 숙제만큼만이라도 일단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RPM 몇 쪽으로 가야 되나? RPM 26쪽에 152번, 154번 이렇게를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우리가 극한의 값을 계산하는 거는 결국은 부정형이라는 게 처리가 되면, 그래서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으면 실제로 x가 뭐 예를 들어서 5로 간다. 그러면 x에다 실제로 5를 대입을 하죠. 그러면 그 대입된 결과에서 나오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 극한값이 도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값을 마치 그냥 결과값, 아니 극한값이니까 결과값 맞지. 그러니까 x가 5로 갈 때 결과값이 10이다. 그러면 y는 1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렇게 취급을 하지.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것도 결국은 대입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154번의 경우를 보면 fx가 154번 fx가 x가 a 이상일 때는 4x, x가 a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무극한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이니까 함수식도 x가 a보다 클 때야 함수식. 이렇게 놓지만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그리고 실제의 함수값 f a 값도 뭐라고 계산을 해? 4a라고 계산하지.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얘네 둘은 차이가 크지. 하지만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놓이는 이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우극한으로서의 극한값, 이거는 실제 그 값에 존재하는 y값,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당연히 같은 건 당연한 거야. 거기다가 아직 계산하진 않았지만 좌극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충분히 이제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식이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건 x 제곱 마이너스 5. 그럼 이것도 이 범위에서 식이 설정됐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부정형도 아니고 식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은 얘 세 개가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지. 원래는 1차적으로 이렇게가 먼저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거기다 얘까지 같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풀이를 여러 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같은 이유는 그 문제에서 x의 범위가 a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a보다 클 때는 실제의 a가 아닌 식의 극한을 조사하는 거고 a가 실제로 x가 실제로 a일 때는 그 값에 그냥 y를 조사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집어넣나 fx에다 집어넣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두 개씩 놓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역시 연속에서도 극한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아마 교재를 받아 얼추 기억은 나지 않을까 싶다. 155번 문제도 숙제고 그 다음에 157번까지만 숙제를 해봅시다. 이 문제가 많네요. 유형 공이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치고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림 때문에. 근데 RPM이라는 교재가 유형 하나당 보통 문제 4개씩 놓는 걸로 봤을 때 이건 그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는 극한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지급이 됐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음에 유형공사는 아직은 너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건 됐고 유형공사 자 162번 숙제 162번은 fx가 1일 때와 아닐 때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은 fx가 1에서만 이어져 있으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1로 갈 때의 fx니까 1로 갈 때는 이게 아닌 거라고 봐야 되고 그때의 함수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분수식에다 극한을 때리면 되고 그리고 실제의 1일 때의 함수값은 b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극한의 의미로서는 요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지? 그리고 그것의 실제의 함수값은 얘니까 요거는 극한값, 요거는 함수값 이게 같다라는 게 연속의 정의니까 이렇게 놔버리면은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극한에서 숙제 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중복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랜덤하게 가보죠. 162번, 164번, 161번, 168번 이렇게 한번 다 해봅시다. 해보자. 항상 느끼는 건데 분필 요만큼씩 쓰이고 벌어지는 거 보면 참 그거 아까워. 그렇다고 이런 걸 수거해 갖고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쓰는 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좀 아까운 건 분명히 아까운 거예요. 준비를 안 했으면 밖에 쓰는데 글씨가 잘 안 써져. 분필이 자꾸 쓰면서 분필이 이렇게 어그러져가지고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값을 포함한 연속도 요것도 일단은 뺄게요. 자, 그 다음 유형 가서 173, 175 숙제고 173번 좀 봅시다. 일단 173번 문제는 지문 자체에서 fx가 연속 함수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면 연속인 거니까 그러면서 x-1 곱하기 연속인 함수 그 fx 나와줬고 그 옆에는 뭐 적당한 2차식 이렇게 나와요. 이래놓고 뭘 구하라고 돼 있냐? f1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 쉽게 f1을 구해서 가고 싶으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는데 그럼 f1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가 여기 된다. 2f1, 5f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0f1이면 f1의 흔적이 나와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F1이라는 건 1에서 연속이면 누구와 같으니까? 요거하고 같으니까 얘 대신 얘를 구하겠다. 그리고 이때의 fx라는 거는 x가 1이 아닐 때의 fx를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 빼기 1이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x 빼기 1은 지금부터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되니까 양변을 x-1로 나누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원래는 나가는 거예요. 해설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거는 없어요. 어느 문제집이든. 근데 알고는 해야죠. 그래서 fx는 해가지고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 대신 요걸 구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fx니까 요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요거 계산한 게 그냥 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극한값, 즉 수렴하려면 분모 0으로 가니까 뭐 1 빼기 4 더하기 a가 되는데 그것도 뭐 0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거의 그러니까 연속도 극한의 내용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유형 07. 유형 07에서는 이번에는 빼줄게요. 이거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 승윤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이거를 앞에서 강의라고 숙제를 냈을 텐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최대 최소 정리는 낼 게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따로 시킬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실제로 개념편에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풀기 바래요. 방학 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 한 부분이지만 설명을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공부할 건 공부하고 외울 건 외우고 체크 표시할 건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개념편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좀 잘 보길 바래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숙제는 나갑니다. 선생님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좀 틀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 정리 다 해줬으니까 거기대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야. 내가 좀 이거는 배웠으니까 스스로 좀 공부하고 풀었을 때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좀 이런 맛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랜덤하게 가죠. 183번, 185번 이렇게 두 개만 숙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업에 있는 것도 내용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속이 문제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가 연속의 정의니까 함수값이랑 극까지 깨우고 어려워. 그러니까 극한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게 함수값의 80%구나. 그래서 선생님도 실제로 방학 때 그렇게 강의를 해줬을 거야.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극한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만 생각했을 때 그렇고, 이제 연속이 이거야. 말하자면 연속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만 풀 때는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게 정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극한이 귀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속이야를 배운 다음에 연속의 성질과 뭐 똑같은 말이지만 연속의 어떤 속성에 관해서 묻는 문제는 뭐 당연히 함수값 극한에 관한 거는 알아야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좀 내용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라. 거기가 어려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연속이라는 건 결국 함수값이라는 게 극한값이라는 게 80%를 쥐고 있다라는 아까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그거마저도 못 푸는 학생은 시험 보면은 연속에서는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너뛰고 있는 부분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직은 너희들한테 좀 무리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간 다음에 어디까지 나갈 거냐 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 전까지 나갈 거예요. 그럼 시험 계속 볼 거거든.
그럼 요번 주 테스트 범위는 정해진 거야. 여기까지야. 거기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좀 찍겠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는 연속까지예요. 사이값 정리.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전까지 나가면은 이제 RPM은 선생님이 중간중간 색채는 거 말고 그 안 푼 것도 숙제를 내겠죠.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럼 테스트 앞에서 보여가지고 다시 볼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만 해도 벌써 2번 돌린단 말이야. 그 다음 문제집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중보다 지금 이번 주 테스트를 보는 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응용은 푸는 거 보고 좀 따라하고 연습하면 그러면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 기본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공부다 이거야. 그래서 수민이가 없는 가운데서 요거는 동영상 강의로 해놓고 숙제를 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을 선생님이 좀 낼게요. 어떻게 보면 수민이가 없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찍어주는 문제만 좀 해봅시다. 196번, 그 다음에 198번, 그 다음에 200번, 또 202번, 그리고 서술형으로 가서 서술형 205, 206, 207.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딱 연속까지예요. 일단은요.